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새해에도 팬데믹이라는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코일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0명을 웃도는 등 감염 확산이 계속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일일 확진자는 5,000명, 누적 확진자는 25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스가 총리는 코일9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를 7일에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200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개최도 코일9 확산 속의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열리기 힘든 올림픽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백신 확보 과정은 굉장히 다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후생 노동성에는 일찌감치 백신 확보를 위한 전담팀이 극비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가진 관료, 법률 고문, 국제교섭 경험이 많은 국제 변호사들이 투입됐고 이들에게 전권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백신 공급의 시기와 물량, 가격은 물론이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제약회사가 아닌 국가가 보상한다는 방침이 기본 골격이 되었습니다. 아주 호구 같은 계약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림픽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베 전 총리도 퇴임하는 날까지 백신 확보 계획을 챙겼습니다. 재임 중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백신 확보를 선언하고 예상 확보와 접종 계획이 담긴 코일9 대책 패키지까지 발표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 전체 인구 1억 2,600만 명이 맞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접종 예정 시기는 2월 말로 한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이자가 지난달 18일 자사 백신의 사용 승인을 신청했을 뿐 아직 당국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 백신이 없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일본의 의료 행정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은 백신 후진국이라며 승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쟁이나 테러에 필적하는 재난 상황에서 일본의 의료 행정과 감염병 대책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며칠 전 업로드한 영상에서 일본은 통합된 전산 시스템이 없고 쿠폰 발송, 예약 상황 확인, 예약 등이 각각 다른 채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수동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 외에도 일본에서 백신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임상시험 1, 2, 3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별도의 국내 임상시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먼저 확보를 끝낸 일본과 접종 시기가 비슷한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 이번 팬데믹 상황에 혼란을 겪으면서 들키고 싶지 않은 후진성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본 특유의 도장 찍기 문화의 단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은 세금 신고나 운전면허증 발급 등 대부분의 업무를 할 때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코일9가 확산될 당시 일본 정부는 재택근무를 확대하라고 권고했으나 직장인들이 공공기관 업무 처리와 기업의 결제 과정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을 하면서 일본 사회의 후진적인 모습과 함께 대확산이 일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도장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IT 시스템 또한 부실하기 때문에 2주 안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한국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재난지원금을 전부 전달하는 데에만 석 달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후진성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의료행정까지 만연하게 퍼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백신 접종 시기가 늦어지면서 최근 일본의 일부 부유층 인사들이 중국산 코일9 백신을 몰래 들여와 접종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이 몰래 들여온 백신은 중국 제약업체 시노팜이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경제단체 임원과 스가 총리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유명 회사의 CEO를 포함해 18명이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몰래 들여온 접종 비용은 1인당 100만엔, 한화 약 105만원으로 원래 가격의 10배가 넘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맞은 금융회사 사장은 코일9에 감염되는 것은 자기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업 경영자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2월부터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 접종을 시작하는데 언제 자신의 순서가 될지 몰라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100만원 주고 맞는 호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지만 가까운 일본에 있었네요. 백신은 중국 공산당 간부와 가까운 중국인 컨설턴트가 일본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인에게 백신 접종을 알선해준 중국인 브로커는 그동안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했을 때 거절한 일본인은 3명밖에 없었다며 2021년부터 정치권에도 얼굴을 내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 도전하겠다는 브로커, 일본의 정치권이라면 충분히 수준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래 맞은 시노팜 백신은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도입하기 꺼리고 있으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검증되지 않은 백신입니다. 이달 초 페루에서는 백신 임상시험에 참가한 이들 중 한 명이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상 증상을 나타내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앙골라 룬다노르트주에 있는 중국 국영기업 직원 16명이 코일9에 감염되었고 이들 중 3명은 출국 전 시노팜 백신을 접종했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정부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역시나 중국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은 요즘 백신 암 거래상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3,000위안, 한화약 50만 원만 내면 시노팜 백신을 2번 맞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노팜과 시노백은 개인이나 중개상에 백신 판매를 위탁한 적은 없다면서 암 거래상들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상류층들이 맞은 백신은 과연 무엇인 걸까요? 몇 년 전 주재료가 설탕인 원가 350원짜리를 암 치료제로 둔갑하여 6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아먹은 중국 조직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피해자는 무려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조직은 대형 의료 세미나를 위장해 피해자들을 의료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태국 여행을 주선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들은 곧장 종합병원에서 조직이 미끼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미국 등지에서 초청된 의료 전문가가 다수 참여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의사 자격증이 전무한 외국 국적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강검진 결과 대장암 등의 증상이 보인다는 거짓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겁을 주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항암 치료약을 구매, 복용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350원짜리 설탕을 6천만 원이나 주고 구매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중국을 통해 승인도 나지 않은 백신을 몰래 가져와 접종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겉으로는 백신을 구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뒤에서는 중국산 백신을 몰래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일본인들은 앞뒤가 다르다는 점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미국인 루스 베네딕트가 1964년에 펴낸 국화와 칼의 첫 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싸움을 좋아하면서 얌전하고 군국주의적이면서 탄미적이고 불손하면서 예의 바르고 용감하면서도 겁쟁이다. 이 당시에도 일본의 이중성은 여전했나 봅니다. 일본의 이해할 수 없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일본은 늘상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이야기해왔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중국의 인재 프로젝트 천인 계획에 일본인 연구자가 최소 44명 이상 관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천인 계획은 말이 좋아 인재 프로젝트이지 타국의 인력을 통한 기술력 유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천인 계획을 정보와 기술력 훔치기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연구자 중 24명은 천인 계획에 직접 참가하거나 관련 표창까지 받은 것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일본 정부 사업에 참여한 이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44명 가운데는 중국군과 가까운 국방 7교에 소속된 연구자도 8명이나 있었으며 이들 중에는 과거 일본 학술회 회원까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군사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요.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천인계획 참가에 대한 규제도 없으며 학자들의 참가 실태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인계획은 당연히 한국에도 마술을 뻗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천인계획에 참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이스트 교수를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중국과 검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에 대해 과연 미국이 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